그러니까 당연히 A라는 건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팔고 B라는 호재가 있는 주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이제 그게 상식적인 사람의 이제 생각인데, 근데 너는 네가 A라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는 거야. 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라는 말을 써요, 이분이. 물타기 하지 말라. 아, 물타기 하지 말라고. 예, 그죠. 물타기를 하지 말아라.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네. 물렸을 때 네.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너비니 사전에 물타기란 없다. 약간 이런 겁니까? 절대 안 되죠. 예, 그죠. 트레이더든. 예.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 물타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네. 요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지렁이가 여기 보면 추천사를 써줬다는 거 굉장히 이제 그 영광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 진짜 추천사는 제가 그 쌍벽이라고 말한 데이비드 라이언이 썼어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언이 썼거든요. 여기 3회 연속 전미투자 대회 우승자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일단 이분이 뭘 중요시 여기냐면은, 어쩌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마지막 2장에서 저자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 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맨 뒤에 있는 그 2개 챕터를 먼저 읽고 나머지를 읽는 게 좋아요. 그게 확실히 정신 건강에 좋아요. 예. 리스크 관리부터 배워라. 그렇죠. 그걸 먼저 배우고 뭘 사야 되는지 배우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를 등한시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골로 가는데, 리스크 관리를 아주 쉽게 핵심으로 표현하면은 물타기 안 하고 손절 빨리 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물타기랑 손절 조금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일 수는 있는데 좀 한번 나눠서 볼게요. 그 물타기 손절에 대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이제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잭 슈웨이거가 미너비니를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장의 마법사 책 위에서. 그래서 그때 미너비니가 손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손절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슈웨이거가 딱 듣더니만, 야 미너비니야, 훌륭한 얘기 굉장히 좋은데 말이야. 있잖아, 다른 마법사들도 내가 너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손절을 강조를 하더라고. 너 혹시 딴 얘기 할 건 없니? 라고 하니까 미너비가 뭐라고 했냐면, 야 잭,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너 지금 마법사들과 인터뷰하는 거야. 너 지금 시장의 루저들과 인터뷰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손절 잘해가지고 마법사가 됐지 뭐 때문에 마법사가 됐겠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루저들은 손절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마법사들은 손절을 잘한다 라는 거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도 요 책이 잠깐 나와요. 근데 그리고 뒤에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자 여러분, A 주식이 있고 B 주식이 있습니다. A 주식은요, 잘 가다가 최근에 뭔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30-40% 하락을 했습니다. B 주식은요, 별다른 악재도 없고 그냥 뭐 그럭저럭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럭저럭 가는 주식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거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가격만 놓고 보면 전보다 막 확 떨어진 거에 또 많은 분들은 손이 가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악재가 없는 걸 사는 게 좋잖아요. 그냥 그렇죠, 호재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는 상식적으로 B를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자, 근데 너는 네가 A라는 주식을 먼저 샀다는 이유로 A를 팔지 않고 B로 안 넘어가고 그냥 A를 보유하고 있지 않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A라는 건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팔고 B라는 호재가 있는 주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이제 그게 상식적인 사람의 이제 생각인데, 근데 너는 네가 A라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는 거야. 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라는 말을 써요, 이분이. 자, 자, 그죠? 근데 이게 어렵죠. 왜냐면 그 뭐 심리학적 용어로 정박 효과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손실회피 편향 이런 거 있죠. 맞아. 그렇죠. 본전 뭐 만회 편향 이런 거 있죠. 네네. 본인이 거기 물려 있고 이거를 손절하면 이제 손실을 확정하는 거라는 생각 때문에 또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기 막 좋은 걸 알아 막. 근데 이제 손절하는 이유가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악재가 있으니까 떨어졌다가 첫 번째 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얘가 그럼 진짜 막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전벌을 하잖아요. 얘가 다시 올라갈 걸 기대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10,000원 샀는데 5,000원까지 갔습니다. 내가 얘가 다시 10,000원을 가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5,000원에서 얘가 6,000원까지 가잖아요. 그럼 6,000원에서 물린 사람들이 막 매물을 내보내요. 팡팡팡. 왜냐면 나 본전이다 하고서. 그럼 떨어지죠. 근데 5,200원 다시 떨어졌다가 이번에 6,500원까지 가봤어요. 그럼 6,500원에 물린 사람, 아싸 본전이다. 약간 팍 물건을 또 내놓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주식이 팍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려면은 내가 이제 등산을 하는데 이제 안면 뭐라고 하지? 바위를 타고 막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또 올라가는 게. 암벽 등반. 암벽 등반을 하는데,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산적들이 나한테 막 돌을 계속 던져요. 그러니까 그 산적들은 내 위에서 물린 사람들. 이게 저거 봐, 저기다. 누가 암벽 타고 올라왔는데 던져라.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5,000원에서 10,000원 가기가 진짜 힘들죠. 왜냐면 중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다 이제 팔고 나와야 되니까. 미너비니가 책에서 물타기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합니다. 재난을 보장하는 관행이라고.
그쵸. 멋진 번역이네요, 그죠? guarantee for a catastrophe 이렇게 썼을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다. 오직 패배자들만이 패배주의 물을 탄다. 그거를요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losers, average losers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루저들이고, 그러니까 averaging losers라는 게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들에 추가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저들이 물타기 한다라는 아예 격언이 있어요. 트레이딩 격언이. losers, average losers. 그러니까 루저 주식은 루저들이 좋아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루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무서운데? 루저들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애들의 물타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배워도 진짜 책값의 한 100배는 또 배웠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책값의 100배가 되는 아주 뛰어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게 보면은. 물론 사단계 사지 말아라. 그럼 1000배. 예. 손절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기술적인 내용일 수도 네, 있고. 그것도 물론 나와 있죠 책에 당연히.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반복을 하면 계속 비싸게 사고 싸게 팔고, 네. 비싸게 사고 싸게 팔고, 요거 이제 반복할 수도 있어서 네. 손절을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추세 추정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사실 그래서 이분은 승률이 50%면 사실 대단히 높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30-40% 정도거든요. 이거 한마디로 야구랑 비교하시면 돼요. 야구도요 한 타율 3할 치면 굉장히 잘하는 타자잖아요. 4할이면 거의 전설이고. 그럼요. 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대신에 삼진 아웃을 당하는 대신 홈런을 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데 바로 그 논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차트를 본다라는 거는요, 차트가 사실 미래를 예측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차트 패턴이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얘가 오른다라는 이제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은 차트 패턴에서 금방 보여요. 아, 이게 지금 패턴대로 안 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미련 없이 그때 딱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차트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네. 추세 추종 네. 트레이딩이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이 손절의 중요성을 역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하나가 요거는 이제 워런 버핏이 했던 말과 완전 역행하는 예. 이야기인데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아는 종목만 매수하지 마라. 왜냐면 예, 버핏이 예. 많이 이제 강조했던 예, 이야기 예, 중에 예, 예. 능력의 범위라는 거 있지 네네. 않습니까? 예, 예. 본인이 네. 알 수 있는 산업, 알 수 있는 기업만 투자를 해라 네. 이건데 미너비니는 아는 종목만 매수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종목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손절을 제때 못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위험이죠. 그게. 그러니까 또 반대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주식들을 고를 때 네. 내가 아는 산업, 아는 기업에게만 국한돼서는 기회가 없다. 기회가 별로 아니요. 기회는 많은데 네. 이제 그만큼 이제 기회 비용이 많기는 하죠. 사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도 기업이 2,000개가 있는데 내가 빠삭하게 아는 거는 예를 들면 바이오 산업밖에 없다. 하면 그 100개 안에서만 투자해서 나머지 1,900개를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많은 기회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 비용. 예. 왜냐면 이제 그 바이오주가 당연히 언젠가 잘 나가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고 2단계에 진입할 때가 올 텐데 근데 바이오 주식도 상당히 오랫동안 1, 3, 4단계에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거기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말고는. 예. 또 하나가 분산 투자보다는 또 이제 집중 투자를 역설하는 것 같은데 미나리가 분산을 한다고 해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다. 네. 분산을 과도하게 하고 보호 수단으로서 분산에 의존하면 절대로 초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일단 이분은 개별주를 이제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네. 개별주를 하는 경우에 이분이 진짜 100개의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사실 장이 반토막 내면 걔를 다 반토막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주로 성장주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 주식들은 시장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 입장에서는 뭐 100개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분산 투자해서 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분은 리스크 관리는 손절 쪽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수익을 달성을 하려면 네. 뭐 개별주 투자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압축해서 집중 투자를 또 하는 거고. 왜냐면은 저 같은 퀀트 투자자는 이 기업이 진짜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표만 보고 사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0개 종목을 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실제로 그 개별주의 차트나 그 재무제표나 뉴스 같은 거 분석을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50개 종목을 사실 할 수가 없죠. 이게 불가능하죠. 그게 그냥. 네. 그죠. 본인이 그리고 매일 앉아서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트를 보고서 이러면 떨어진다 하면 손절을 빨리 해야 될 거고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될 건데 그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50개 종목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보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책에서 이분이 10개 종목 미만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10개 그러니까, 종목 본인이 미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종목이. 근데 그건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자산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야.
마크 미너비니에 대해서 역시 이제 한국의 권위자. 예. 미너비니는 강 작가님을 모르지만 강 작가님은 미너비니를 정말 잘 알고. 당연히 제가 알아요. 저보다 수익이 훨씬 높으신 분인데. 네, 그렇죠. 이분은 저 몰랐대요. 마지막으로 미너비니에 대한 총평 혹은 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미너비니에 대해서 혹은 그의 투자법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드릴 수 있는 게 좀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배울 때 전부 다 혼자 뭐 터득할 수는 있지만 그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어떤 멘토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그 멘토를 설정할 때 제가 보기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투자에서는 딱 그게 하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런 멘토를 안 따르고 뭐 다른 멘토를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거를 스터디하고 이제 그거를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투자에서 잘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수익률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네. 그것도 트레이딩을 통해서 한두 해가 아니라 꾸준히. 그렇죠. 꾸준히. 예,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할투에 와 보시면은 이분이랑 그 쌍벽을 이룬 데이비드 라이언이랑 둘이 모여가지고 그 연간 100% 이상 벌 수 있는 10계명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네. 근데 네. 지금 이 마크 미너비니를 계속 이제 트위터로 팔로우하시는 이유가 강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마켓 타이밍에 대한 조언을 계속 보려고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도 보고 솔직히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생각하고 지금 요즘 뭘 좋게 보는가 그것도 당연히 가장 최근 트윗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네네. 아 있어요? 네, 그럼요. 있죠. 최근에 있죠. 저기 맞아. 이거 물어봐야지.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네요. 2023년 네. 한 4월 10일인데요. 네, 그렇죠. 네. 트위터 미너비니 하면 나오거든요 이게. 이 즈음에 미너비니는 이 시장 어떻게 보는지. 잠깐만요. 예. 야, 나 8학년에 중퇴했어 하면서 이제 나 6년 동안에 주식하면서 돈을 못 벌었거든. 이제 야, 근데 나도 나중에 성공해서 너도 할 수 있어 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좀 하시고요. 예. 최근에 4월 5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야, 내가 마지막으로 금 사세요 한 게 1993년이었고 그때 그 금 주식을 신나게 샀대요. 그리고 몇 달 만에 2배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1943년이요? 93년. 아 93년. 어리셨죠 이때, 그죠? 아 저게 93년도예요. 그런 것 같아요. 30년 전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멤버십 회원들이 있어요. 근데 멤버들한테 몇 주 전에 야 이제 기관에서 스마트 머니가 이제 금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큰 돌파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이게 93년 얘기라고 하네요. 이게 금도 최근에 이제 신고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금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한번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얘기는 이제 여기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요기에. 그러니까 이건 언제냐? 이게 4월 언제야 이게? 5일. 이것도 4일 5일이네. 예. 네.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요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S&P 500에 대해서 늘 buy or sell이라는 시그널을 주시거든요. 최근 그러니까 셀 시그널이 2021년 11월이었어요.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었죠. 네네. 그후부터 장이 박살나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스파이에 대해서 매수 시그널을 돌아섰거든요. 돌아섰는데 올해 1월에 예, 그래서 we remain on our January 13, 2023 buy signal이라고 말이 나오고요. 네. 아직은 buy signal이다. 자, 근데 stock trading risk model improved to buy alert, but has not yet registered outright buy signal, which was suggest we are in an easy dollar environment. 이 말은 이제 뭐냐 하면은 이분은 이제 지수도 보고 개별주도 보는데 네. 이제 개별주가 이제 조만간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식으로 돌아왔대요. 왜냐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좀 이제 별로 주식시장 안 좋게 봤거든요. SVB 망하고 이럴 때. 근데 이제 아직은 완전히 그 outright buy,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가세요라는 시그널은 아직 안 나왔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쉽게 개별주도 벌 수 있는 시장은 아직은 안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까지는 I hold back on aggressive trading in terms of position sizing, holding period, and overall exposure.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까지는 내가 엄청 공격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포지션도 좀 작게 들어가고 나올 때도 빨리 손절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exposure,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불안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한마디로 개나 소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시장. 그렇죠.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난이도가 그렇죠. 있는 지수 시장. 자체는 그럭저럭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분이 계시잖아요. 그 쌍벽. 예. 쌍벽 분은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들한테 좀 더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책도 안 파시고요. 광고도 안 하시고. 데이비드 라이언. 예, 데이비드 라이언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오셔가지고 네. 딱 짧게 남기고 그냥 갑니다. 근데 아주 이분이 근데 2022년, 23년 최고 리딩방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게 제가 한번 그 백테스트를 해봤거든요. 2022년에 이분 따라했으면 50% 벌었어요. 22년 그 개떡장에. 예.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야 지금 그 3월 13일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지금 스파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횡보 레인지를 390에서 431로 잡았는데 390 밑으로 떨어졌다. 자 지금 SVB 때문에 그 저기 그 뭐야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시 뚫어질 때까지 일단 좀 매수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한 마리 책임져야 되니까 3월 30일 다시 왔어요. 네. 이때 와가지고 자 이제 시장이 이제 SVB 그 망한 다음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었고 진정했다. 예,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다시 시장이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참고로 이 말을 하실 때 스파이 ETF가 395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스파이가 400을 뚫어야 되고, 일단 그리고 그걸 뚫으면은 한 420에 30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셨거든요. 참고로 이때가 395였는데 409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리딩은 참 잘하신다는 이분이. 예, 이분 참 잘해요. 예, 그래서 톱 오브 더 레인지 420에 30 언저리까지 갈 것이다 하거든요. 아마 갈 거예요. 이분 작년에 거의 다 맞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더들의 세계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죠. 이 라이언 아저씨가 이제 한마디로 노이즈가 좀 적고 한 달에 한 번 하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미너비니보다는 난이도가 좀 적은 트위터 트레이더입니다.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